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왕윤이 군대를 보내 삼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네. 동탁이 죽고 난 후 조정의 실권은 왕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가, 곽사, 장제, 번조 등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삼서로 도망가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장안에서는 죄인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려 죄를 용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이들 장수들은 조정에 사신을 보내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탁이 날뛸 수 있었던 건 내 놈이 도운 탓이 아니더냐. 민심 수습을 위해 사면령을 내렸지만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왕윤에게 쫓겨난 사신은 삼서로 돌아가 내 장수들에게 왕윤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섬서의 장정들을 끌어들여 장안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되면 천하를 장군들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그때 도망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가후는 섬서 일대의 군사들을 풀어 무서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 들었어. 왕윤이 군대를 보내 섬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네. 동탁의 근거지였다는 이유로 이곳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더군. 가후의 계략대로 섬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속속 군대에 자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가, 곽사 등의 군사는 순식간에 10만이 넘는 대군으로 풀어났습니다. 내 장수는 군사를 나누어 한 무리는 이각과 곽사가, 다른 한 무리는 번조와 장제가 이끌고 장안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도중에 이각과 곽사는 동탁의 사위인 우보를 만나 합세하니 군의 사기가 더욱 충천하였습니다. 왕윤은 동탁의 잔당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곧 여포를 불러 의논하였습니다. 여포는 왕윤의 명을 받아 이숙과 함께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장안에 온 이각과 곽사군은 우보를 선봉으로 세워 여포군의 선봉인 이숙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우보는 이숙을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첫 싸움의 승리에 도취하여 방비를 소홀히 했던 이숙은 갑작스런 우보의 기습에 크게 패하여 여포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우보가 야습을 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봉으로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도 감히 살기를 바라느냐. 여보아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감옥을 베어라. 이숙을 죽인 다음 날 여포는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우보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여포를 우보가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우보는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여포에게 패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포가 아둔하나 용맹은 천하제일입니다. 누가 여포와 대적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도 그렇다. 승산 없는 싸움을 하다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금은보화라도 챙겨 달아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보와 호조가는 졸개 선화소를 데리고 이각의 진지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훔쳐내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눈이 먼 호조가는 우보의 목을 베어 여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우보의 머리를 바치겠사오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보는 내 상관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나에게 투항하다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호저가는 재물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 우보의 목을 벤 것입니다. 너같이 의리 없는 놈은 죽어 마땅하다. 여포는 호저가를 죽인 그날로 이각의 본진을 공격하였습니다. 기세가 오른 여포를 이각의 군사들이 막아낼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이각은 첫 싸움에 크게 패해 50여리나 후퇴한 후 곽사와 장제, 번조 등 세 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여포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오. 그는 지혜가 모자라니 정면 대결만 피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소이다. 좋은 방법이라도 있소. 나는 계곡 입구를 지키며 여포를 유인할 테니 곽 장군은 뒤를 치시오. 다른 두 장군이 장안을 공격한다면 양쪽이 급하게 된 여포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오. 다음 날 이각은 여포를 골짜기로 유인한 후 곽사와 함께 앞뒤로 협공하며 여포를 골짜기에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 사이 장제와 번조는 이각의 계략대로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장제와 번조의 군사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여포는 무얼 하고 있길래 역도들이 장안성까지 왔단 말이냐? 여포에게 사자를 보내 위급한 상황을 알리도록 하라.
여포가 소식을 듣고 장안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안성이 역도들의 수중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여포가 아무리 용맹이 뛰어나다고 하나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뒤쫓아오던 이각과 곽사의 군대까지 합세하자 여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포마저 달아나자 이각 등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군사를 풀어 마음껏 노력질하며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황궁에 함부로 들어와 충불, 노규, 최열 등의 충실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황제에게 왕위를 넘겨달라고 해서 왕위를 죽인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은 헌제로부터 원하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변방의 장수에서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이 된 이들은 동탁 못지않은 폭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을 농락하고 조정의 문무백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며 백성들을 학대하니 동탁이 죽은 후 잠시의 평화는 깨지고 천하는 다시금 어지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구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군벌들 중에 한실에 충성심을 갖고 있는 제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폐하의 밀조를 내려 도움을 청한다면 이각의 무리를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둔 인물이라도 있어이까.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자사 한수가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도 유중랑장과 같소. 이각의 무리를 치기로 결정한 마오, 충소, 유범 등 세 사람은 은밀히 헌제에게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헌제는 이들 세 사람의 의견을 쫓아 마등과 한수에게 밀조를 내려 이각의 무리를 토벌토록 하였습니다. 밀조를 받은 마등과 한수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이각의 명을 받은 이문과 왕방은 장안에서 200리 밖에 위치한 험한 주질산에 진을 치고 마등과 한수의 대군을 맞았습니다. 마초는 서량태수 마등의 아들로 자는 맹기였습니다. 아직 17의 어린 나이지만 힘과 무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문과 왕방이 마초의 손에 죽자 그들의 군사는 무기를 버린 채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등과 한수의 군대가 장안성 앞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이몽과 왕방은 무엇 하고 있길래 서량군이 벌써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두 장군은 서량의 마초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만 잘한다면 적들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각과 곽사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성벽의 방비를 단단히 한 채 성문을 굳게 걸어 닫고 적과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과연 가후의 예측대로 서랑군은 두 다리 채못과 분량이 떨어져 사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등과 한수는 은밀히 성 안으로 사람을 보내 시중 마오에게 안에서 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발각이 되고 이각과 곽사는 마오, 충소, 유범의 목을 베고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서량군이 후퇴했다니 그게 정말이냐?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추격대를 보내어 그들의 뒤를 친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후의 계략대로 이각과 곽사는 장제와 번조에게 군사를 주어 마등과 한수를 뒤쫓도록 하였습니다. 서량군은 이미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초의 활약으로 마등은 장제의 추격을 뿌리치고 근거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조에게 쫓긴 한수는 진창까지 달아났으나 번조의 집요한 추격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관하는 같은 고향 사람인데 어찌 이리도 무정하게 쫓으셔? 나라에서 받은 명이라 어길 수가 없소이다. 싸움터에서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울 수 있겠소? 내가 싸움터에 나온 것 또한 나라를 위함이오. 예정을 생각해서 보내주시오. 번조는 한수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려 군사를 수습해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조의 행동은 곧 이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번조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놈을 당장 쳐 죽이고 말리라. 번조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면 민심이 혼란해지는 것은 물론 장군께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그냥 놔두자는 말이오. 일단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 장제와 번조를 불러들인 다음 기회를 보아 그 자리에서 번조의 목을 베십시오.
이각은 서둘러 큰 잔치를 마련하여 장제와 번조를 청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번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무렵 이각은 계획대로 번조에 죽이게 됩니다. 처음 난을 일으켰던 둥탁의 네 장수 중 번조가 죽고 장제가 이각의 수하로 전락하자 조정의 권력은 이각과 곽사가 나누어 쥐게 되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그대는 남야로 가서 내 아버지를 모셔 오라로 이어집니다.